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막 방송에 오다 보니까, 우리 PD님이 상기시켜 주셨는데, 오늘이 어버이날이라고 그러네요. 저 어버이날 뵙지를 못해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어제 이제 오후에 전화 한번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저희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또 대구에 계신 저희 장인어른 인사 올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죠? 어버이의 마음이시니까. 자, 그리고 오늘 박한샘의 주식과의 41번째 시간인데요. 아, 참 이건 그런 마음이네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주식 과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주식 선생이라기보다 어버이 같은 마음이 또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건강하게 앞으로 주시장에서 살아남으셔 가면서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계신 많은 어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계시는 많은 분들, 물론 어렵죠, 어버이라는 게. 자, 그러나 또 그만큼 또 기쁨도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만큼은 네,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 예, 네, 오늘만큼은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 네, 네, 네. 저거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애들한테 어버이로서 여러분이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어, 또 아이들이 물론 잘하시겠지만은 우리 애들한테 "얘 이것밖에 못했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참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아빠가 엄마가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네 덕분에 엄마 아빠 인생이 참 별것 아니었던 인생이 너무 마치 별것 아니었던 수건에 금자수도 누가 자수를 놓느냐에 따라 그 수건이 뭐 몇억 원도 가고 몇십 원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예술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자녀분과 자식분들을 통해서 그런 인생으로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꼭 자식들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덕분에 그렇죠. 네, 아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주식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이라 아빠가 너무 기뻐서 우리 애한테 뭐 갖고 싶어? 그럼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애플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 워치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아이패드 안 비싸요. 1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등골 휘죠. 애 두 명이면 그 세 명이면은 그것도 골치 아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 이런 걸 지금 잠깐 얘기하는 이유는 요거 지금 요거 HTS 상에서 요거 잠깐 파일 좀 불러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안 떴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제가 그 부모된 마음으로 한번 많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예, 잠깐만요. 예, 요거 HTS에서 좀 불러올게요. 예, 됐다 이제. 컴퓨터 켜고 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살짝 들려 저기 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준비된 강의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파일 다운받는 동안에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준비한 강의는 오늘 41번째 박한샘의 주식과의 주식 선생에서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고점이 코앞이다. 신고점이 코앞이다. 그래서 그 신고점이 코앞이기 때문에 예, HTS가 다운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스스로 뜨는 거 보니까 신고점이 코앞이기 때문에 예, 애플이 신고점이 코앞이다.
그런데 이 애플이 말해주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에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하면 좋을지 말해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애플이 이제 신고점이 5%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놀랬죠? 이제 아직 이 정도면 좀 놀래야 돼요. 왜냐, 여기서 이제 종목들이 지금 나와요. 애플이 신고점이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주 전, 2주 전에 애플 신고점이 10%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프랑스 신고점 때리고 신고점 돌파하고 독일 신고점 5% 남고 애플이 신고점이 10% 남았다. 그런데 5월 달 안에 신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FOMC 끝나고. 자, 왜 금리를 0.25 올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 이제 신고점 돌파까지는 이제 5% 남았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어제 하루에 애플이 4.5%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랐죠. 4.69%. 그래서 173달러예요. 이건 액면 분할하고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75달러가 돌파가 나오면 역사적 신고점은 183달러까지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82.94달러가 역사적 신고점이거든요. 2021년도 삼성전자 96,000원일 때 애플은 182.94달러. 근데 5% 남았어요. 175달러를 돌파 나오면 이제 4%대로 올라타게 되는데 반등이 아니라 앞에 있던 역사적인 고점들을 돌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 3번 한 번도 돌파 못했죠. 3번이 2번 돌파 못하고 2번이 1번 돌파 못하고 근데 이번에 4번 얘가 175달러를 돌파 나오면 5월 달에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해 주느냐면 국내 증시도 이제 2600에서 2700까지도 돌파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죠. 2750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애플이 움직인 것보다 누가 먼저 움직였어요? 프랑스라든가 독일. 독일도 이제 신고점 앞에. 프랑스가 신고점 돌파한 2주 지났죠? 한 달 지났어요. 얘가 신고점인데 역사적 신고점 돌파하고 나서 똑같이 2021년도, 2022년도 초 그리고 나서 지금 2주간 상승 돌파하고 하락했다가 다시 그래서 실질적인 역사적 신고점 돌파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제 2% 남았어요. 어제 종가보로 연중 최고점 및 2년 내 최고 돌파 나왔죠, 독일이. 자, 그리고 이제 역사적 신고점이 이제 2% 남았습니다, 독일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역사적 신고점에 2% 도달한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전 세계 시장에서 안 느껴지죠. 프랑스 역사적 신고점 돌파, 유럽, 독일 2% 남고 애플이 이제 5% 남았어요. 나스닥이나 이런 건 돌파를 못했지만 근데 애플이 더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여러분들하고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인사도 못하고 왔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네이버 갖고 수익 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네이버 시대가 잠깐 온다고 그랬잖아요. 재상승은 아닙니다. 잠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 나왔을 때 산 것처럼 바이오는 지난주부터 이제 움직였고 자, 그래서 오늘 애플 그룹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 수익 잘 챙기셨죠? 우리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문자반 2개월 받으신 분들 바이오니아 수익률이 100%예요. 물론 저희는 중간에 수익을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절반 이상을.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산 시점이 이제 이 정도 되는데 급등 나왔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수익률을 회수하고 지금 이제 절반 정도 남아나 3분의 1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장에 일정 부분 올라오면 그냥 바로바로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낙폭과대주로 다시 또 건너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네이버, 예, 낙폭과대죠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방송 들으신 분들이 가장 잘 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네요. 자, 오늘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많으시겠지만, 예, 그럼 나는 어떻게 이번 주를 대응해야 하고 앞으로 5월 달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오늘 방송 주제로 한번 심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준비되신 분은 7788 눌러가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복을 부르는 소리 7788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그냥 칙칙폭 칙칙폭 기차처럼 달린다. 잘 되길 바란다. 그런 의미로 그냥 제가 20년째 써오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채팅 올려주세요. 그러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이제 스마트폰도 하지 다 컴퓨터였잖아요. 그래서 그 7788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자, 그리고 예. 자, 일단은 그런 의미로 자 좀 한번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유튜브 통해서 저도 눌러볼게요. 네. 예. 자, 지금 네이버나 이런 것도 이제 올라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 증시의 신고점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독일 신고점 친 것보다 더 좋습니다. 애플 시가총액이 지금 7788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고, 엄청 올라오시네. 예, 그러면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앞으로 1시간 정도 될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인사하고 1시간 동안 한번 힘차게 오늘 준비한 강의 여러분하고 함께 주식선생 박한샘의 주식과의 41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째죠. 다음 주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내일이 42번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43번째,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몇 번일까요? 그렇죠. 44번째. 동양에서는 사자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죠. 44. 죽을 각오로 임해라.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순신 장님께서 하신 이야기죠. 자, 44의 각오로.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언제? 이 44로 바뀌는 때 44회 박한샘의 주식과외가 이제 44회차가 될 때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별하게 죽을 각오로 임하시고 지금 2200포인트에서부터 저하고 지금 2550까지 왔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살아남으신 분들이잖아요. 살아남으신 2800명, 2900명이 계신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굉장한 선물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지.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신고점이 코앞에 온 애플. 이것이 말해주는 비밀 3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FOMC가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FOMC가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예,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상당히 더 좀 늘어나는 느낌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야간 수업도 그렇고 이제 몇 요일 날이더라? 수요일 날이었나? 그날 특집 방송 했잖아요. 수요일 날이었구나. 그날 그리고 5월 5일 날 어린이날 쉬는 때. 그렇죠? 네. 금요일 날 저녁 9시, 8시. 우리 이제 회사 서버가 다 마비됐을 때 개인 유튜브 채널을 제가 열었죠. 회사에서 이제 당직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그때 특집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꽤 많이 오셨던데 1,800, 200, 2,000분 가까이 오셔갖고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번개 방송으로 한 건데 유튜브에서 제가 매주 일요일 날 밤 10시에 박한쌤 야간 수업 하는데 5월 5일 날은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회사 서버 와운의 서버가 다 점검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인 유튜브 채널로만 와운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저는 1시간을 했습니다. 9시에 이제 서버 정상화됐고 근데 그때 보니까 1,800분 넘게 오셨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지금 그때 잠깐이지만 FOMC 회의 끝나고 끝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0번의 금리를 0%부터 따지면 10번을 올렸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현재 5%에서 5.25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가 끝났다? 그렇죠. 금리 인상은 이제 어떻게 됐다? 실질적 금리 인상은 끝났다. 앞으로 0.25를 6월 14일 혹은 7월 24일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상반기 중에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금리 인상은 사실은 끝났다라고 미국은 선언한 거다. 자, 그리고 애플의 신고점은 어떻게 한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더 남았지만 박한샘 같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워렌 버핏이나 빈살만 왕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달러에서 탈출해서 가는데 미국 주식도 된다 앞으로. 근데 집중화 현상이 나온다겠죠. 그래서 애플의 신고점에 대한 기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 어제 국내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을 보고 같이 움직이는 주식들이 거래소에서는 네이버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좀 아니라고 그랬죠. 카카오는 계열사. 카카오뱅크라든가 혹은 카카오페이.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사실 금융위기가 끝났다. 그리고 장대 음봉으로 밀어줬고 오늘 아랫꼬리 달고 치어 올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날 이제 앞으로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이 수익률 게임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데 그 존재 조건은 대폭락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94,000원짜리가 사상 최대 실적인데 24,000원. 앞에서 한번 급등 나왔다가 눌림목 주고 이제 다시 움직이는 거죠. 실적 발표한 날 급등 나왔었죠. 다음날 급락. 옳았구나 매수. 안타깝게도 그날 박한샘의 과외 선생을 했으면 샀을 텐데 그렇죠. 과외 선생이 열리지 않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집 방송 5월 5일 날 들으신 분들은 오늘 카카오뱅크나 네이버를 베팅을 하셨겠죠. 자, 여러분하고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의 카카오 올라오는 흐름도 결국은 독일이 신고점이나 프랑스가 신고점일 때 안 움직였어요. 애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이제 투자 심리들이 움직이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올라오지만 하이닉스는 메모할 수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주들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한 템포 더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힘든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언급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글씨가 좀 작죠? 자, 저한테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에코프로 BM 주식선물 매도 아직도 갖고 있냐? 30만 원 매도한 거. 예, 아직도 갖고 있어요. 30만 원, 30만 5천 원에 여러분한테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주식은 박한샘한테는 뭐다? 힙합이라고 그랬죠. 제가 트로트도 별로 안 좋아하고 발라드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예능, 신변 잡기, 음주 가무 그리고 뭐 바둑, 장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춤 못 춰요. 음정 박자 못 맞춥니다.
노래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 딱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힙합이에요. 이제 옛날로 따지면 판소리죠. 옛날로 따지면 판소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아메리칸 이제 이 흑인 분들의 힙합의 노래예요. 자기 노래를 얘기하는 하는 거거든요. 마치 신앙 간증하고 똑같습니다. 엄마는 마약 하시다 감옥 가시고 아빠는 총 맞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런 것들 해가면서 자기 스토리를 가사로 쓰고 거기다 음악을 입혀야 돼. 자, 주식은 뭐예요? 박한샘한테 그렇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론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탁상공론일지 몰라도 박한샘의 주식 선생한테는 힙합입니다. 어떤 거에다? 저의 마이 스토리.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뭐 그게요? 나 이거 샀다. 시세 조정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나 삼성전자 샀다. 이런 주식 지금 살려고 한다. 시세를 조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대형 종목은 앞으로 이런 종목이 시세가 온다. 그래서 나도 우리 회원분들하고 함께 이런 종목을 지금 사고 팔고 액션한 거를 말씀드리죠. 왜 그러느냐? 주식은 이론적인 무장도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행위를 했다. 금리 인상 나오기 전에 주식을 저는 100% 풀베팅 했다겠죠. 금리 앞으로 못 올린다고 보고. 0.25 올리겠지만 이제 끝났다. 이제는. 주식이 대거 급등할 거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급락 나오면 창피할 텐데. 그리고 지난주에 애플 신고점 돌파 눈앞이다. 그렇죠? 기대한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건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거. 그게 가장 좋아요. 야, 공은 이렇게 차고 이렇게 하는 이론이지. 실제 축구장에서 차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외 선생 박한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의 주식 장르는 힙합이다. 이제 신앙으로 따지면 간증인 거죠. 간증. 십계명처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됐다. 간증인 거죠.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먼저 내 걸 오픈해야 돼. 내 패를 먼저 보여줘야 돼. 그리고 진실돼야 돼. 잘못됐을 때 비난받을 수 있어. 취향이 다를 수 있어.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해야 돼. 왜? 여러분들 또 인생을 걸고 지금 베팅하는 거잖아요. 평생 모은 퇴직금, 직장 안에서 지금 받은 월급, 이런 거 갖고 집 살 돈, 결혼할 돈, 그렇죠? 지금 베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는 제 거를 갖고 오픈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에코프로 BM 주식 선물 매도 아직도 갖고 있냐?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왕창 매도 때렸다가 수익 실현하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만 원어치를 매도를 때렸다면 지금은 250만 원어치 정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익 실현했어요. 또 때려먹고 다시 또 수익 실현. 지금은 그래서 250만 지난주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유튜브에도 다 야간 수업 때도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그 돈들이 어디로 가 있느냐? 주식은 네이버라든가 이제 이런 주식으로 이제 가 있는 거죠, 사실. 예. 네이버나 이런 주식으로 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현대차, 기아차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금리 0.25% 올려서 올라간 거 보고 싹 다 정리했어요. 다음날. 왜 다 정리했느냐? 이제 금리 없다, 인상 없다. 그러면 어제 포드라든가 제너럴 일렉트릭 주가의 급등. 어제 포드 자동차, 제너럴 일렉트릭, 테슬라만 올라간 거 아닙니다. 어제 다른 주식들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 GM 자동차, 제너럴 일렉트릭이 아니라 GM 자동차 어디 갔어? 어제 보니까 한 4% 가까이 올랐더만. 포드 모터 컴퍼니 3.72%,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GM 자동차도 어제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예.
예, 4.95%. 자,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이 쭉 올라올 때,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한국 기아자동차, 현대차 올라올 때 미국 자동차들은 빠졌죠. 예. 그나마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달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강세 기조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이런 게 수익 구조도 좋았는데 달러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0이 깨지면 미국 내에서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 있는 자동차주들은 괜찮지만 우리나라처럼 토요타나 한국에서 이렇게 수출하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진율이 줄어들어요. 나름 현지화가 잘 돼 있으니까 변동폭은 적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많이. 그래서 지수 상승 대비 삼성전자나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나 혹은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보다 수익은 좋지만 당분간 좀 소강 국면 어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가면서 네이버지 네이버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임주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그러면 수익률이 좋아서 아닙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데 안정적인 수익성과 성장성을 매출액은 성장해 가면서 수익성이 까먹지 않는 거. 획기락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치 옛날 SK텔레콤 같은 느낌. 그랬을 때는 주가 하락 매력들이 이제 금리 인상기에서는 계속 하락했잖아요. 실적은 좋았어도. 이제 금리가 동결 및 속도 조절 및 앞으로 동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삘지럭삘지럭 거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제 애플은 이제 신고점이잖아요. 신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종목군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종목군을 한번 본다면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자, 나는 이번 주 매매를 해서 반드시 5% 수익을 내야 된다. 투자가 아니라 매매. 손 들어보세요. 11번 한번 눌러보세요. 나는 이번 주 매매를 해서 반드시 5% 이상의 수익을 한번 주중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꼭 내야 된다. 이런 분들은 11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 주식은 기세 종목입니다. 기세가 붙었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가 아니라 기세로 하는 건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자화전자예요. 잘 들으세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자화전자입니다. 기세가 붙었어요. 신고점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자화전자. 신고점 잠깐 뚫어놓고 지금 운봉이죠. 자화전자는 카메라 모듈 파트입니다. 카메라 모듈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런데 애플 신고점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예.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을 3배를 늘렸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적자했어요. 누가 요구해서 늘렸느냐? 애플이 LG 이노텍한테 요구하니까 자화전자가 늘렸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장비는 갖다 버는 돈 갖다 쏟아 부었지. 그래서 매출은 기존 거에서 이제 새로운 걸로 바꿔놔야 되지.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고.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신고점. 역사상 신고점이 36,000원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그건 장중에 한번 잠깐 찍은 거고 종합 3,300 가까이 찍을 때 종가 기준으로는 34,650원이에요. 4월 29일 2022년도. 오늘 한번 뚫었죠. 실적이 안 좋은데 거꾸로 신고점을 뚫은 주식.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얘기들이죠. 공장 라인을 3배로 더 확장시켰다.
그래서 단기 재무적자다. 그것이 고객사의 요청. 고객사의 요청이 LG이노텍의 요청이었지만 사실 LG이노텍은 LG전자로 납품하고 LG전자는 애플에 납품하고. 자,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네. 평상시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익률 인생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써먹느냐?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자화전자, 애플은 LG전자한테 발주를 주고 LG전자는 LG이노텍한테 발주를 주고 LG이노텍은 자화전자한테 발주를 줘요. 자화전자는 신고점이에요. 실적이 안 좋아. 오늘 애플은 신고점에서 이제 5%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하루 4.9% 움직였어요. 그럼 LG이노텍과 LG가 자화전자를 안 살 것 같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겠지. 평상시에 이런 관계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냐 주식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큰 수익률, 안정적인 수익률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화전자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화전자는 신고점을 뚫었으니까 기세로 매매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애플과 LG전자, LG이노텍, 자화전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자화전자를 안 사면 애플은 해외 주식이니까 안 산다 하더라도 누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LG이노텍은 볼 수 있겠죠. 오늘 6.7% 올랐네. 어제 박한샘의 야간 수업에서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애플하면 누구를 봐야 된다? LG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애플의 저런 움직임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손 놓고 있을 거냐?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이 다시 신고점은 아니지만 직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지금 음봉이네. 자, 그래 가면서 눈여겨볼 종목이 사막콘덴서. 이런 종목군들 들락날락 아주 다시 움직이려고 찍어 누르기 난리 났네요. 왜? 올라갔다가 장안 잡을 때 찍어 눌렀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달라붙잖아요. 사람들이 가차씩 찍어 누르죠. 보통 여기서 잘 샀다가도 찍어 누를 때 사람들 손절합니다. 기세가 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추세가 하락했다가. 자,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자화전자, 사막콘덴서, 파트론.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덕전자라든가 심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대덕이나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도 괜찮게 볼 수 있겠죠. 반도체나. 자, 그렇지만 어차피 애플이 움직였다는 건 국내에서는 애플의 밴드 업체, 협력 업체. 아, 죄송한데 에어컨 꺼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보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내가 붙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어차피 애플을 보고 움직일 때는 국내에서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네, 요 LG전자 IT 쪽입니다. 자화전자는 지금 늦었어. 그렇지만 기세가 좋아. 그럼 매매.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는 LG전자 10%, LG이노텍 10%, 혹은 LG디스플레이 10%, 10%, 10%, 10%, 30% 갖고 플러스 자화전자 20% 매매를 할 건지 이번 주에는. 아니면 그냥 매매만 할 건지 30% 갖고. 그렇게 뭐 돈이 사이즈가 크신 분은 어렵겠지만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은 그럴 법 하겠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접근이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현 시점에서 주식시장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느냐? 은행이 망해요, 안 망해요?
뭐 은행이 망하면 뭐 우리나라만 망하나? 전 세계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미국 은행이 망하는데 독일이 안 망하겠어? 자동차가 팔리겠냐고요. 안 팔리겠죠. 그런데 프랑스가 신고점이잖아. 프랑스가 신고점 뚫고 올라온 지 한참 됐고, 어제 이제 독일이 또 급등 나와서 신고점, 역사적 신고점, 연중 최고점을 뚫었죠. 독일이 어제. 역사적 신고점에 이제 2%밖에 안 남았어요. 종가 기준으로. 15,960포인트, 16,000포인트인데 16,290포인트가 역사적 신고점이야. 장중에 잠깐 찍은 거. 종가 기준으로 이제 2%밖에 안 남았어요. 실리콘밸리뱅크 때문에 망하는데, 뭐 미국이 망하는데 뭐 한국도 망하겠지. 미국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럼 독일은 안 망할까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데.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지금 유럽 증시가 미국의 달러의 대안으로 돈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라는 겁니다. 누가? 빈살만 왕자가. 누가? 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에요. 누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에서 운용하는 1,000조 원짜리, 2,000조 원짜리 펀드들이 일경 2,000조 원짜리 블랙록 같은 펀드들이 돈이 움직이면죠. 자, 그 미국 내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현상은 저런 현상이고, 미국 내에서도 금리 인상이 종결이 사실 선언됐다라고 보고 가장 돈 많은 놈들이 갖고 있는 주식. 이 주식이 안 판다고 올라가겠습니까? 누군가는 사야 되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백날 사도 의미 없고 팔지도 않고 사야 올라가는 거죠. 워렌 버핏이나. 미국에서는 애플. 그럼 한국에서는 뭐를 사야 될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애플의 밸류체인에 있는 LG전자. LG이노텍. 어제 했던 얘기 야간 수업에서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 아니냐. 80%는 맞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게 없잖아. 오늘을 준비한 거죠. 야간 수업에서. 오늘 아침 어떻게 할 건가를 미리 전날 준비하는 거. 한 주간의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거. 자, 그래서 LG 이노텍이라든가 자화전자라든가 이런 게 이제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거 이제 삼성 계열이나 한국이 장점이 있는 거 있겠죠. 엔비디아도 움직이고 어제 보니까 애플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안 움직였지만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움직였고 엔비디아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애플도 움직였지만 엔비디아. 테슬라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테슬라는 연속성이 없어요. 지금장에서는. 400달러에서 102달러까지 빠지고 102달러에서 다시 220달러 갔다가 다시 200달러 깨진 상태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액분한 거니까 이거는 액분하고 나서 잠깐 올라와서 300달러 300달러 그리고 나서 100달러 101달러 101.81달러니까 102달러 제가 얘기한 아까 깨졌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00달러 깨지네 만에 할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함부로 그냥 아무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에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다. 소프트 회사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메타버스나 이런 게 안 무너지는 거 보면 이 회사가 그렇게 쉽게 일반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80%는 소프트웨어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아직 200달러가 돌파 못했습니다. 여전히 170달러. 5점 대비 마이너스 5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 반면에 엔비디아,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칩을 납품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6만 6천 달러에서 3만 만 달러까지 빠졌다가 3만 달러 절반 회복했는데 엔비디아는 더 빨리 회복했어요. 108달러에서 지금 286달러. 신고점이 여기 330달러인데 이거 액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 LG전자, 뭐 사마콘덴서 이런 IT 부품주 및 소재 관련주, 특히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스마트폰 관련
스마트폰의 용사들, 이런 종목군들을 당연히 이제 국내 특징에 맞게 봐. 이건 미국적인 특징이잖아요.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나라니까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자, 그러면 자,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게 만들어져서 그런 거. 뭔가 새로운 게 창출된 거예요. 기존의 스마트폰으로 먹고 살던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새로운 거. 그것이 뭐 애플의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혹은 애플의 MR이라고 불리는 거. AR, VR, 버추얼 리얼리티죠.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그 다음에 MR, 그건 애플 방식이죠. 믹스드 리얼리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리얼리티, 현재 내에 보이는 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스키 고글처럼 생겼는데 증강현실, 가상현실 고글에는 카메라 렌즈가 없어요. 당연히 필요 없지. 그 안에서만 보는 거니까. 애플의 믹스드 리얼리티 3,000달러짜리 이제 출시됩니다. 단가는 일단 3,000달러라고는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좀 비싸긴 해. 근데 거기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코 있는 쪽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것들을 인식해요. 똑같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보여주는 가상현실과 믹스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을 쏘는데 실제 총 게임을 쏘는데 이제 뭐 숲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죠. 부장님, 식사 점심 같이 할까요? 아, 그래. 오래간만에 우리 이주임이 뭐 먹을까? 부장님 드시고 싶은 거 드시죠. 네. 점심 먹고 부장님한테 밥 먹으면서 부장님 한 게임 하시죠. 왜? 쓴소리 할 수 없잖아. 회사에서는 부장님이 갑이지만 팀장님이 게임은 그래도 젊은 친구를 이기가 어렵겠죠 부장님이. 뭐 굳이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회의실 같은 데서 부장님은 A 회의실, 나는 B 회의실 둘이 같이 이렇게 쓰고 점심시간 때 부장님 시커총으로 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갑질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장님은 2등병, 나는 소령급 대위. 이 정도 서바이벌 게임에 이런 것들. 그래서 부장님들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아래 사원이 부장님 한 게임 할까요? 그러면 나는 게임 이런 거 몰라가면서도 좋아하죠. 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거 돼요. 요즘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라든가 소니 PS 게임의 그 박스 있잖아요. 그것도 뭐 보통 120만 원, 130만 원 합니다. 근데 없어요. 1년 예약 전에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MR 가격이 100만 원, 200만 원 돼도 스마트폰과 몇 개 기능이 합쳐져 있는 거니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엔비디아라든가 그리고 애플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적인 거고 한국적인 거의 장점은 그러면 거기에 맞는 OLED라든가 이거는 뭐 몰입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4K 갖고 HDR 갖고 안 돼요. 4K 갖고는 몰입도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쓰는 순간 이게 바로 근접이기 때문에 눈도 피로하고 그리고 굉장히 주사율 HDR, 4K, 8K 이런 보면 8K 정도는 돼야 어지럼증이라든가 구토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8K 정도가 돼야 돼요. 지금보다 화면이 굉장히 밝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OLED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일반 OLED가 아니라 하이 퀄리티 OLED. 그러면 중국 거든지 대만 거든지 한국 건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국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보셔야 되겠어요? 애플의 신고점을 보고 애플의 신고점이 낮다 아니라 LG 이노텍이 가겠는데? 자화전자를 봐도. 그 다음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도 되겠는데? 네. 적자 기업이지만 그 다음 세 번째
덕산 네오룩스, 덕산 하이메탈 이런 OLED 그룹들이 최근에 주가 약세 때문에 덜컹덜컹 거렸지만 이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는데 삼성전자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삼성은 삼성대로 또 움직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파트론이라든가. 자, 그래서 지금은 애플이 움직이는 것은 국내에서는 옛날에 스마트폰 부품주들, LG이노텍, 자화전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긴 해요. 기판 업체라든가. 컴퓨터 기반이 아니라 요겁니다. 쓰는 거, 고글.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센서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는 그런 종목군들.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에 너무 그렇게 목매지 마십시오. 아침에 저희 회원분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표님, 아침에 바이오주 급등 나왔을 때 우리 금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급등 나오고 이제 수익 실현해서 예.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 이거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들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는 대표님이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른 건 안 되더라도 그러면 지금 좀 살까요? 낙폭 과대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2차 전지 포스코 홀딩스는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 광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올렸다가 밀어주는 과정이다. 그러면 굳이 지금 여기서 들어갈 게 아니라 앞으로 한참 지난 다음에 기다리면 정말 기회 온다. 지금은 어디서 돈 벌어야 된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애플 계열. 그래서 카카오라니까 카카오 지주사가 아니라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게임 이런 쪽입니다. 매매는 카카오페이까지도 괜찮은데 가격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네이버와 LG 계열.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무수한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전략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제 애플과 엔비디아.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움직인 종목들을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온다? 2분기 탄의 시대가 온다. 근데 이게 좀 어감이 그래. 사탄. 그래서 자, 팡의 시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반등에는 어제 보시면 미국 시장을 보면 테슬라 5.5%,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죠. 그다음 애플 다섯 번째로 많이 올라가면서 신고점 바짝 올라왔죠. 사실 얘가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연속성 없는 반도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단순 반도체. 반도체라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그냥 NXP 세미컨덕터, 차량용 반도체도 버벅거리고 있어요. 자, 이 차량용 반도체 얘기 나오다가 잠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차량용 반도체, 네. 차량용 반도체 지금 저기 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부족한 것보다 경기 사이클이 먼저예요. 반도체가 차가 잘 팔려서 반도체가 부족한 거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차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 NXP 세미컨덕터는 가격이 계속 하락. 엔비디아는 계속 올라오는. 이게 왜 그러냐면 종목의 문제도 있지만 경기 사이클.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일반 차량의 소비에서 소비도 이제 차량도 공유의 개념으로 갑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NXP 세미컨덕터가 잘 나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잘 될 거야. 그런데 엔비디아도 계속 올라오고 애플도 계속 올라오고 같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인데 그거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보니까 클라우드의 개념이 없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지
TSMC든지 혹은 NXP 세미컨덕터든지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더라도 주가는 그냥 공멸입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개념으로 나갈 수 있는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즉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계속 로열티를 뽑아먹을 수 있는 매월, 넷플릭스나 이런 것처럼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개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엔비디아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기반은 달라요.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술 위에, 애플은 스마트폰 판매라는 독보적인 자신들의 마니아층을 위해, 그래서 그게 수입이 나오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PC나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 기반 속에서. 근데 NXP 세미컨덕터가 차량용 자율주행 데이터가 있냐고요. 설계 시장에 시장에 진입했냐고. 못했잖아.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어제 움직인 것만 보면 시장은 누가 주도했느냐? 즉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다가 사실 이제 실제 금리 인상은 끝났던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탄의 시대가 왔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근데 이게 어감이 그래요. 이렇게 사탄이잖아. 그래서 좀 바꿀게요. ANT로. 이해되셨죠? 뭐예요? ANT면 ANT. 누굽니까? 사탄의 시대가 아니라 개미 시대가 이제 오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 주식 할 만하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금리 인상이 멈추니까 이제 큰 돈 가진 애들도 먼저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거 이렇게 굵직한 것부터 베팅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아래 레벨에 있는 것들도 움직이는 거죠. 그 아래 레벨을 움직인 게 더 많이 움직였어, 어제. 자이언트 뱅코프. 폭락 나왔던 주식들. 그러니까 가던 놈이 계속 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은행주들 폭락 나왔던 것이 20% 올라온 거. 5% 올라간 애플을 갖고 있는 놈이 잘하는 놈이에요? 아니면 어제 20% 먹은 자이언트 뱅코프 갖고 있는 놈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어요? 5% 오른 애플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20% 먹은 자이언트 뱅코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마음은 다 이거겠지. 근데 실제 매매는 다 이거잖아. 중간에 핑계가 있어요. 나는 자본이 작아서.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래서 투자를 못하고 이거 한다. 맞습니다. 저도 실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20, 30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아질 때까지는 돈이.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이 단계로 건너가야 되잖아. 그러면 9,999만 원은 여기서 매매를 하더라도 10,000원이라도 애플 한 개라도 늘려가야 돼. 다음 달에는 2개, 3개 이런 식으로. 애플을 늘려가라는 게 아니라 애플이 됨직할 만한 종목에 계속 사야 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순발력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국내에서 그러면 지금 딱 맞는 주식은 아까 LG그룹주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레벨의 종목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이 주식에서 어제 움직인 ANT 종목의 은행주들의 급등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사실 매매고 낙폭과대로서 여기에서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럼 은행주에 해당되는 게 누가 있을까요? 신한은행 이런 거 말고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움직이는 게임주, 컨텐츠주. 이게 우리나라 은행주들 같은 겁니다, 미국.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ANT 같은 종목,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 LG그룹주나 사막콘덴서나 이런 IT 종목군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걸로만 접근해 본다면 반도체 설계업체로 봐야 되겠지만
제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미국의 강점 비교의가 있는 것들이고 한국은 한국 걸로.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가운데서 지금 아주 이 모든 제가 하는 얘기의 기반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만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뭐다? CPI 지수가 5월 10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하는 5월 10일 날 발표하는 CPI 지수가 지난 9개월 연속 하락해서 9.1%에서부터 5%까지 하락했다. 그래서 9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거. 그거 하나 압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국의 어제 주말에 발표한 비농업 부분 실업률이 18만 명을 예상했는데 23만 8천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뭐다?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일자리는 늘어나. 그래서 실업률이 줄지는 않아. 참 실업률이 늘어나진 않아. 3.6% 했던 실업률이 거꾸로 3.4%로 떨어졌어. 그러나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20만 달러, 30만 달러 받는 엔지니어들,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사람들은 대량 해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비농업 실업 부분이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 미국의 실업률도 사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안으로 멍들고 있는 거죠. 줄어들지 않았느냐? 어차피 4월 거예요. 미국 스스로도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서비스업은 늘어나는데 그 뭡니까? 고임금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이상 받는 엔지니어들, 빅테크 기업들이 대량 해고가 뭐 지금 아마존도 7,000명, 16,000명,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9,000명 지금 또 막 잘라내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봤을 때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 멈췄다고 보는 겁니다. 그 왜 멈췄다고 보느냐? 제롬 파월 의장님이 뭐 자꾸 이제 그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이제 네이버를 한번 치세요. 네이버를 치시면 네이버에다가 FOMC라고 치세요. 그러면 미국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영어로 나와 있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다 몰라 서로. 그러니까 이제 팝하거나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러시면 잘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원어로 보는 이유는 익숙해져야 되니까 매월 1년에 8번 FOMC 회의 발표할 때 실시간으로 여기 이제 보면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옆에서 연설도 하고 이게 연설 전원문입니다. 예. 뭐 그래서 뭐 굿모닝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오늘 이래서 금리를 올렸다. 여기 오른쪽에 그런데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PDF FOMC 스테이트먼트 요약이에요. 제롬 파월 의장 및 FOMC 위원들 19명이 중에서 발언권, 총칙권, 회의에 참석한 사람 19명이죠. 점도표 찍는 사람들이. 자, 그 19명 중에서 FOMC 위원, 보드 위원들을 FRB 위원들 7명. 그리고 이제 저쪽 은행 쪽에서 오신 분들, 다른 FOMC가 아닌 화폐 발행권 있는 은행권에서 오신 분들 12명 중에서 투표권 5명. 그 5명 더하기 7명 합쳐서 12명이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점도표는 19개냐? 얘기했잖아요. 12명 중에서 투표는 5명밖에 못 한다고. 발언권, 청취권, 점도표 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 FOMC 전원문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금리를 올렸다. 왜 올렸냐?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 5%에서 5.14, 5.25%라는 거죠. 앞으로 금리 밴드를 이렇게 올리겠다. 근데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도달됐잖아. 이미 5%야.
그렇죠? 5.25. 왜 올렸느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거죠. 왜 그래서 결정했느냐? 이 목표 때문에. This goals. 어떤 goals? 2%. inflation at the rate of 2%. 2% 부족할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왜 올렸느냐? 우리한테 2%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건 수단이라는 거죠. 어떤 수단? 2% 부족한 걸 내가 채워야 돼. 그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2%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CPI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9.1에서 계속 떨어져 갖고 지난달에 5%죠. 4월 달에 발표한 작년도 3월 달과 비교한 이번 연도 3월 달에 CPI 지수가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올랐잖아요. 그나마 계속 떨어진 거야. 증가 속도는 5% 올랐지만. 이번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내일 모레 10일 날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 새벽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밤 11시 정도 되겠네요. 10시 반에 주시장이니까 10시 반. 네. 10시 반 정도에 장 열리기 30분 전에 발표하죠. CPI 지수. 10날 저녁 한국 시간으로 미국은 아침. CPI 지수 발표하는데 이제 10번째 과연 떨어질 거냐. 4.9나 4.8로 나오면 땡큐 한 거고. 애플 신고점 돌파 나오겠죠. 시장 또 올라가고. 우리나라 2600 찍을 가능성이 있지 이번 주 안에. 그렇죠? 너도 나도 다 알게 된 사실이니까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는 속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거는 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2% 물가 상승률에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까요? 5%인데 9번 떨어져 갖고 9.1에서 5 떨어졌어요. 증가 속도가, 상승 속도가 2%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남아있는 FOMC 위원회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니겠다는 겁니까? 이 전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까? 어제 발표한 걸 보면 금리를 왜 사람들이 주식을 다 내다 팔았어요? 그렇게 팔지 말라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리 인상 끝났다 이제 0.25% 금리 올리겠지만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롬 파월 의장이 뭐를 말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CPI 지수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뭐예요? 엉뚱한 걸 갖고 들고 나와요. 우리는 금리를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맞춰질 때까지 이 리터닝 인플레이션 2%. 리턴 인플레이션 2%. 아니 뭐 2% 못 먹어갖고 고수톱 치다가 항상 D급발 2% 부족해하고 돈 날리는 사람처럼 계속 2%를 이야기하죠.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실 주식은 금리 인상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채권 투자나 큰 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애플 주식도 올라오고 독일도 급등 나오고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주식이 한국도 올라오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네이버를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이유. LG전자 지금 차트가 간당간당하고 LG디플 적자 나오고 LG이노텍 실적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좋지는 않잖아요. 베팅할 수 있는 이유. 주식을 100% 갖고 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언제 리턴 인플레이션이에요? 2%. 이번 연도 안에 인플레이션 2%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재앙이에요. 9%였던 CPI 지수가 수직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에서 멈출까? 멈추겠지. 지금 5%인데. 그러면 디플레이션이야. 실물 경기도 안 좋지. 돈은 회수하고 있지. 이걸 뭐라고요? 우리가 실적 재앙세. 실물 경기와 주식이 같이 폭락하는 거. 언제 있었어요? 한국 IMF 때. 미국 서브프라임 때. 1930년 미국 대공황 때. 이해되시죠? 실물 경기와 같이 하락할 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스탠앤푸어 16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반토막 났을 때 2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 2년 전. 딱 지금 같은 상황이었죠. 금리 올려놓고. 실물과 주식이 같이 빠진 실적 장세. 지금은 무슨 장세입니까? 실적이 좋지는 않아. 근데 주가는 올라와. 왜? 금리 올리다 멈춘다니까. 아직은 금융 장세. 삼성전자 하면서 실적 개판이잖아요. 주가 올라오잖아. 엔비디아는 실적 좋을까요? 아니에요. 애플은 실적 좋아요? 아니에요. 왜 올라와요, 근데? 금리 올리다 멈추니까. 머뭇머뭇거리니까 그 사이를 타고 센 놈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턴 2%, 리턴 인플레이션 2%는 언제 도달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중학생,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잖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반에서 1등 할 가능성. 아버님 수학 만점 받았어요. 엄마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카네이션을 종이로 쌓았는데 거기에 탁 성적표를 쌓았네 얘가. 반에서 1등이야. 전교에서 1등이야.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습니다. 그런 집 애들이. 가끔 아파트 이제 1000세대 중에 한두 명 있어요. 우리 집에는 없어요. 우리 박씨 가문 중에는 없다. 박은생 가문 중에는 눈을 씻고 봐도 없더라. 주변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나타나려면 이제 며느리를 잘 봐야 되겠죠. C를 바꿔야 돼. DNA를 바꾸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2% 리턴 인플레이션 2% 당장 없어요. 제롬 파월 의장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2% 인플레이션 실현 불가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 있어 없어? 이번 연도는 꿈도 깨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금리 인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러잖아. 발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주가 빠졌잖아요. 발표하자마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금리 인하는 없다고 했지만 뒤집어서 보니까 금리 인상한 얘기도 없어요. 그냥 2% 인플레이션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지켜보겠다. 근데 그 지켜보는 기간이 여러분도 얘기했지만 우리 애가 서울대 갈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도 꿈이 그거라면 애가 의대 가는 거라며요. 의대 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거야. 전교 1등이야 가겠죠, 한두 명. 서울 경기고 같은 경우는 한 100명씩도 가겠습니다만 300명 중에 전교에서. 자, 그런데 지켜만 보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의대 갈 때까지. 의대 갈 성적에 도달할 때까지. 꿈의 2%. 즉 수능 1000점 중에서 2문제 틀리는 거죠.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금리 인상 있다 없다? 6월 14일 날, 7월 24일 날 FOMC 일정입니다. 금리 인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 리턴 인플레이션 2%까지 계속 우리의 목표, 금리를 인상한 이 골, this goal, 우리의 목표, 왜 금리를 올렸느냐? 이 목표, this goal 때문에 그랬다. 어떤 골? 리턴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할 때까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라. 중요한 건 금리를 내리진 않고. 그렇다고 올린다는 말도 안 했어. 주식 해볼 만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황금 지평선이야. 사라지지도 않아. 그렇다고 또 가까이 오지도 않아. 딱 그 지평선 선상에 물려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차해갖고 진짜 2% 금리 인플레이션 오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선수 교체가 대한민국 주식은 하는 것. 어떤 선수 교체를 하는 거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엔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약세 금융시장 속에서 성장을 주도했던 이런 종목군들은 좀 쉬어가는 거예요. 이제. 좀 쉬어가는 거예요. 수익 실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금리 인상 속에서 탁월한 영웅처럼 나타났던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금리 인상 속에서 그냥 죽은 듯이 지내고 있던 이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심지어 카카오 컴투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 계속 침체만 되어 있던 바이오와 디지털 플랫폼 특히 디지털 플랫폼 쪽들 이제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먼저 쉬어갔던 LG전자 같은 종목군들 LG디플 애플 주식을 보고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일단 붙어야 되는 거예요. LG 이노텍 이런 것들 붙고 나서 결정하는 겁니다. 더 갈지 말까인지. 카카오뱅크도 잘 올라오네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열은 정해야 되겠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다 같이 낙폭과대해서 무조건 살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는 사상 최대 흑자야. 카카오페이는 적자야. 알고는 있어야 된다니. 네이버는 그냥 제자리야. 매출은 늘어나는데 실적은 안 늘어나. 돈 벌어서 계속 딴 데 쓰는 거죠. 알고 어떻게 내가 접근할 건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대우건설은 왜 올라옵니까? 양념통닭을 왜 시켰어요? 교촌치킨에 BHC 치킨에 혹은 호식이 두 마리는 없어졌구나. 그 60개 치킨 있죠. 이영자 씨 선전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왜 시켰습니까? 밤에 퇴근해서 샤워하고 시켜놔 하고 왜 시켰어요? 그렇죠. 양념치킨이 있는 곳에는 생맥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맥주와 양념치킨의 조합. 이제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은 콜라. 이 조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골뱅이 왜 시켰어요? 그렇죠. 뭔가 이 조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삼겹살에 소주. 이런 조합들이 있는 것처럼 순대에는 와인. 치즈보다 순대가 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네. 순대 와인이 치즈보다 훨씬 나아요. 그거. 네. 자, 그래서 저는 술 끊은 지 한 7년 된 것 같은데 입에도 안 된지 참 여름에는 생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크래프트 원 연남동 사장님 잘 계시죠? 네. 요즘 못 찾아뵙는 이유 제가 술을 끊은 지 하도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건설주, GS건설 이런 건설주와 DL 건설주와 누구의 조합이에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은행주들도 올라와요. 일부 은행주들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라든가 물론 미국장의 은행주가 금요일날 급등 나왔기 때문에 파산 리스크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그러면 건설주와 은행주의 조합은 뭡니까? 이 두 개가 하나로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죠. PF 세트라고 그러잖아요. 건설 시행 발주 플러스 은행이 이자율로 어떻게 감쌀 거냐. 금융 파이낸스를 해서 이걸 일으켜야 건설 아파트도 짓고 다리도 짓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PF 대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양념통닭과 맥주와 플러스 감자 세트, 치킨 생맥주 세트 이런 것처럼 딱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PF 대출 세트라고 그러는데 건설주와 은행주가 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PF 대출 세트가 먹히려면 양념과 치킨, 맥주와 치킨이 팔리려면 언제 잘 팔려요? 한겨울에 눈 올 때 잘 팔리는 것보다 한강이라든가 동네 앞 시원한 강물이나 산에 가서 먹을 때 그렇죠. 그 세트가 팔리려면 언제 잘 팔리겠습니까? 금리가 인상기에 잘 팔리겠습니까? 아니면 한여름에 잘 팔리겠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쫙 끌어올릴 때는 안 팔려요. 양념 세트도 안 팔리고 생맥주 세트도 안 팔려요. 한겨울이라.
자, 하나만 팔리든지. 지금처럼 온도가 하다가 덥다 섭다다가 갑자기 오후에 확 더워질 때, 한강에서 바람 쐬기 딱 좋을 때, 그렇죠? 네. 생각나잖아요. 갈증 딱 목마름이 생각날 때, 그때 PF 대출 세트가 땡긴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세트가 땡기려면 금리가 올라가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제롬 파월 의장은 안 떨어뜨린다고 그랬는데, 안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오잖아요.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그리고 은행, 한국금융지주, 은행이든 증권이든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카카오뱅크, 대림산업, GL, 삼성 엔지니어링,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덕을 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은행주들 조합까지, 상승장의 은행주 조합이에요. 방어주도 아닌데. 자, 그러면 지금 장은 금리 인상은 이제 물 건너 간 속에서 나오는 파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어디에 주식을 좀 자신 있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물쭈물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팡팡 사라는 게 아니라 산 주식 네이버 이거 먹고 팔지 말란 얘기예요. 네이버 샀잖아요, 지난주에. 박한샘의 이 야간 수업과 과외 선생 방송을 보신 분들은 주식을 일단 100% 샀잖아요. 그리고 뭐 네이버가 됐든 아니면 현대자동차, 기아차 이제 수익 실현하고 다시 이제 낙폭과대했던 LG전자라든가 아니면 바이오라든가 지난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수익 실현하고 나오셨을 수도 있고, 저는 새로 산 거를 수익 실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갖고 가요. 제가 수익 실현하라고 말한 거는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완성차 쪽이에요. 환율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당분간은 저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매수는 당분간 하지 않고 좀 지켜보는 걸로. 그 아래 레벨에 있는 종목군들이 특히 거래소도 거래소지만 코스닥 시장도 앞으로 꽤 괜찮은 흐름으로 연결될 걸로 보는데요. 오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에서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침체되어 있던 바이오 종목군들, 셀트리온,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 다 괜찮습니다. 그 아래 마찬가지. 메디톡스. 야, 오늘 조정받지 않느냐? 뭐 무슨 상관이에요? 전날 많이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 기회 주는데. 그 다음에 아래 것들. 카카오 게임, 펄어비스,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리노곰이라는 거 건드릴 거냐 말 거냐. 2차 전지에 연루되어 있는 것들은 가급적 한번 잠깐 뒤로 물러납니다.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살살 좀 줄여 갖고 있다면 냅다 나와야 되겠죠. 냅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HPSP 지난주 한번 잠깐 주더만 좋은 기회네요. 그렇죠? 네. 눌림목 줬을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더 공격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땐 자동차 부품주들 저기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자동차 부품 중이에요. 근데 약간 못 간 거. OLED나 LED 쪽으로, 전자제품 쪽에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 서울 반도체 같은 거. 자동차 헤드라이트 LED 쪽으로 좀 전환하고 있죠. 저런 종목군들. 보니까 뭐 눈에 훅훅 들어오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네이버와 거래소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그룹 계열사,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그룹 계열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뱅크든지 게임이든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이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는 일반 JYP나 이런 엔터가 아니라, 정상적인 엔터가 아니라, 얘들은 매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신고점이 나왔으니까. 그 아래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카카오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트렌드적으로 꽤 괜찮아 보인다. 나는 뭐 코스닥은 아주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거래소에서만 그냥 움직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6월 14일까지가 아닌데 지금 보니까 김성희님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연말에 주가 2200포인트 폭락 나왔을 때 제가 상고하자라고 그랬잖아요. 1분기에 일단 2500까지 보인다. 엊그저께 그리고 주가 폭락 나왔을 때 지난주 FOMC 앞두고 또 2500 깨졌을 때 또 아주 곡소리들 났잖아요. 종목들은 10%씩 깨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장은 아니다. 그때 네이버도 사과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6월 14일, 7월 24일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웬만해서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상반기 2700포인트까지는 저희가 2, 4분기 상반기 여기 본 거잖아요. 그렇죠? 2200 깨질 때부터 해서 CPI 지수가 몇 개월 연속 하락기였으니까. 떨어지는 기회를 이용해서 주식을 대량 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버스 40% 갖고 있던 거 제가 다 정리하고 주식을 이때 남들 거꾸로 인버스 추격 매수할 때 저는 수익 실현하고 주식을 사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지난번에도 주식 전 바이오만 좀 절반 팔고 나머지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더 산다 나는 지금 그 상태예요. 뭐 6월 14일까지만 주식해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또 봐야 되겠죠. 6월 14일 날까지 그럼 딱 거기에 멈추겠어요? FOMC 있기 전 일주일부터 빠졌다가 멈추고 하는 건데 선반영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겠지.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거의 8월까지 8월에 FOMC가 없잖아요. 6월 있고 7월 있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나는 이해됐다. 33 눌러주세요. 야, 나는 뭔 말인지 이해됐다. 33. 예. 그래서 로봇주 깜빡할 뻔했네. 로봇주가 이제 한번 다시 또 움직일 때가 됐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면 깜빡할 뻔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시 로봇주 낙폭 과대에 있는 로봇주들이 왜냐하면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나는 로봇주 이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로봇주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안전한 거. 잘 들으세요. 제가 어떤 분은 대표님은 막 이런 주식 안 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거 사고 팔지 않나요? 오늘 급등 나온 원택, 한일사료, 팜스토리. 여러분 자식한테 야, 애가 말이야, 인마 애들이 젊었을 때는 노는 거지. 나가서 운동장에서 놀기도 하고. 그래, 놀아, 열심히 놀아. 아빠 오토바이 하나 사주세요. 그래, 오토바이가 젊었을 때는 오토바이가 딱이야. 맞아요. 오토바이만큼 다이내믹하고 기동성 좋고 그 지나가는 바람 소리 느껴보세요. 사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줄 거예요? 아니 사주시겠냐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너무 위험하잖아. 그렇죠. 엄마 나 공부하게 3일간 날 새가면서 공부할게. 그 정신 집중하는 약 좀 사주세요. 그거 먹여가면서 공부시킬 거예요. 있잖아요. 아유 이놈의 영감탱이. 옆집은 이번에 남편이 말이야 비트코인에 전 재산 10억 아파트 팔아갖고 투자해가지고 퇴직금 갖고 투자해가지고 비트코인 갖고 $10,000에 사가지고 30,000달러 됐다는데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날치신 먹도록 비트코인도 안 하고
하실 거예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하이 리스크, 리턴. 여러분 이 종목들 뭐 저도 괜찮은 거는 버는 거 중에 일정 부분 하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야간 수업이 아니라 저기에서도 방송에서도 샘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SPC 삼립이나. 근데 전 재산을 갖고 이게 투자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9천만 원이면 1,000만 원 벌었어. 바이오에 3천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벌었어. 그럼 샘표 500만 원 사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이해되셨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세상에 공짜 밥은 없어요. 반드시 대가가 없는 것 같아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겸손하게. 겸손하게 진짜 시장도 대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지수에 맞춰서 채운 다음에 간다. 그때 이제 사막 콘덴서부터 시작해서 방금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 자동차 전장 부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세종공업이라든가, 그렇죠? KEC라든가, 미코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 움직이잖아요. 남들 눈에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급락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 그럼 이런 종목들을 이제 관찰해 보는 거죠. 나도 일정 부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니까. 투자를 할 건지. 자, 그렇게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식선생 박한샘의 41번째 시간에는 신고점을 코앞에 둔 애플. 이제 5% 남았는데 이 애플이 말해주는 비밀 3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금리 인상 없다. 주시장 된다에 베팅하는 거고. 두 번째, 엔비디아라든가 애플로 이끌어지는 이런 시장은 앞으로 자율주행, 전장부품 시장이라는 걸 말해줘요. 새로운 제품이 조만간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큰 손들은 미리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유럽이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그거에 맞게 가장 매력 있는 종목군들 한국에 맞는 거.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 계열의 OLED 있죠. 제가 지금 코스닥 OLED는 얘기 안 했죠. 그렇죠? 덕산그룹이라든가 그런 OLED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일 보려고 남겨놨습니다. 내일 그래서 42번째 시간에서 애플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속에서 어떤 종목군들로 앞으로 5월, 6월 준비할 건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